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은 3일 고속주차장입니다. 이번에는 고속주행을 하기 위해 을왕리로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배터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은 66%이고 주행 가는 거리수는 273km 정도입니다. 자동차 기록을 측정할 수 있도록 리셋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발 전 히트를 조절하고 미세먼지 센서와 공기청정 모드 기능이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을 틀겠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파킹해서 드라이브로 한 뒤 이 상태로 고속주행과 도심주행을 다양하게 운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을왕리로 출발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게 됐는데요. 360도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탑승 전부터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존의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한 바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첨단 공법을 통해 일체화한 통합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편의성과 시인성, 안전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OLED 디스플레이 화면이 3등분되어 나타나는데 3m 지점에는 빨간색 선이, 12m 지점에는 주황색 선이 표시됩니다. 다만 기존의 일반 사이드 미러에 적응이 되셨던 분이라면 디지털 미러에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울에 비해 원근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조금 더 위쪽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계기판에는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 주행 가는 거리와 누적된 주행거리, 연비, 사용시간 등이 뜨는데요. 사실 계기판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고 있어서 운전하며 계기판을 볼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증강 형식으로 보여줘 보다 편리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주는데요. 톨게이트를 지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도 알려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로 각 모드별 주행 가는 거리가 다릅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280km, 노멀 모드에서는 272km, 스포트 모드에서는 264km로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에코 모드로 주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풍 시트를 켜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쉽게 운전석과 보조석의 통풍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주행 시 처음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좋은데요. 기존 니로 EV나 조회보다는 힘이 강하지만 테슬라보다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힘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하단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소프트하고 안정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언덕이나 큰 요철 위를 달릴 때는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측면부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 소음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인 HDA2가 있습니다. 전방에 레이더 1개, 각 범퍼에 들어가는 코너 레이더 4개가 추가되어 근거리에서 차가 끼어들 때 보다 빠르게 인지하여 차간거리와 차선을 잘 유지해줍니다. 다만 차선이 흐릿하거나 곡률이 많은 경우 인지를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에코 모드 다음으로는 노멀과 스포트 이 2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노멀 모드에서 고속 운전을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속 운전을 하는데도 큰 흔들림 없이 주행이 가능하네요. 배터리가 아래에 깔려있다 보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회생제동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동 기능이 운전자 입장에서 거의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작동되고 있는데요. 강도는 부드럽게, 보통, 강하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전자가 이 중에서 원하는 단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회생제동 2단계부터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회생제동을 잘 이용하면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을왕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배터리는 18%가 사용되어 현재 48%가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박물관까지 가는데 충분한 양인데요. 그럼 지금 박물관으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1910년대에 순종 황제와 순종 효황후가 실제로 사용했던 어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순종 황제 어차는
미국의 GM사가 제작한 캐딜락 리무진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차체가 철제가 아닌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외부가 칠로 칠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마차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초기 자동차 모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어차입니다. 현재 이 어차는 전 세계적으로 단 20대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사회 전반에서 근대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1910년 황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진귀한 어차입니다. 차 문에는 대한제국 황실의 문장인 황금색 오얏꽃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종의 황후인 순정효황후가 실제 탑승했던 어차입니다. 영국의 다임러사가 제작한 리무진인데요. 순정효황후 어차 역시 차체는 철이 아닌 목재이고 외부는 칠로 칠해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단 3대만 남아있는 어차이며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동차로서 자동차의 역사, 황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사 자료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1호차, 첫 출발이라는 의미의 시발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5년에 만들어진 자동차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이자 수제 자동차인데요. 미군 차량의 부속품에 한국 기술자가 국산 부품을 결합,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드럼통을 망치로 직접 펴서 차체로 만든 수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약 4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시발 자동차는 출시 이후 1955년 10월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 국산품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택시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동차 생산시설의 발달로 조립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시발 자동차의 생산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시발 자동차. 하지만 전쟁 이후 최초의 국산 자동차를 손수 만들어내기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기술자의 열정이 현재까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시발 자동차가 상표 등록을 한 지 6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국내 자동차 대수는 어느덧 2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황실의 자동차부터 전쟁 이후 파괴된 자동차 부품을 활용하여 만든 시발 자동차까지 국내 자동차의 역사는 꾸준히 이어져 현재는 인구 2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가지게 된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1999년 5월 12일 국내 자동차 수출 1000만 대 돌파,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휘발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을 지나 디젤,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등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등장했고 현대의 자동차들은 다양한 컬러로 고유한 개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매년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새롭게 신규 등록이 되는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이제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자동차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 국내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 대수도 8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는 현재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가장 또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활짝 핀 친환경 전기차의 시대, 전기차의 모델도 더 다양해지며 충전 인프라 역시 크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1955년 시발 자동차에서부터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2021년 친환경 전기차의 시대까지 앞으로 펼쳐질 자동차의 미래,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주행을 할 때 배터리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남은 배터리는 28%이고 주행 가는 거리는 107km입니다. 그럼 30분 정도 서울에서 도심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It's been a while since I looked into your eyes and saw starlight, bold bright colors. Yeah, when I'm down, when I'm dry, no one else. 도심 주행 결과 연비 6.9, 배터리 충전 잔여량은 27%가 되었습니다. 고속 주행보다 도심 주행에서 연비가 1에서 2 정도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유차, 그러니까 디젤차 대비 이 차 모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 조용하다는 거는 참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디젤차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휘발유차를 타는데 굳이 휘발유 타는 이유가 경유차만의 그 고유의 진동,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너무 싫고 이제 그 소음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휘발유차를 선택했는데 아이오닉 5는
그 디젤차의 장점과 휘발유차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정숙하기도 하고 속도, 토크, 힘 딸리는 것도 없고 쫙쫙 나가는데 거기에 조용하기까지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요. 참 차를 빨리 받아볼 수 있다면 하면 좋겠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 SK 렌터카에서 만나요.